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제가 업로딩했습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 자, 나와있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왼쪽부터 김대중, 그죠? 뭐 이해찬, 박지원, 신건 뭐 이렇게 각각 뭐 대통령과 김대중, 국무총리,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죠. 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본론 읽어볼게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의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라고 양심선언을 한 것.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에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 그리고 밑에요.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혜주, 양정철 유명하죠. 조금만 구글링해도 다 나옵니다. 이근영,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양정철, 주역이죠. 그 부정선거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어라? 자, 참고로 화웨이는요, 과거에 트럼프 정부 1기였던 2017년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2020년 말까지 트럼프 정권이 계속해서 화웨이는 미국의 모든 정보를 빼내가는 1급 위험 기업으로 분류했던 중국 공산당의 기술 기업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기 있죠. 노무현과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전자개표기에 기한을 올린 조혜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 근조 훈장을 받았다. 단어 어렵네요. 조혜주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의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의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앞서 미루 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에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 다음에 파란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LG U+는 무선 기지국과 중계기 내에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이게 중요하죠.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소송 중에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2020년 4.15 총선 때 사용이 됐다는 게 참 문제죠. 그죠? 자, 더 읽어볼게요.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워크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서 회로기판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미중력 분쟁 같은 게 일어난 겁니다. 트럼프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스파이 칩은 운영체제 핵코어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이게 작년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라고 개탄하셨습니다. 네. 자, 이거 참 황당하죠? 자, 2020년 4월 28일자 기사입니다. 투표지, QR코드의 개인정보, 통신망의 중국 장비. 자, 민경욱 의원 의혹 제기. 선관위, QR코드의 유권자 개인정보 안 들어가. 자, 민경욱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관위 측에서는요, QR코드의 유권자 개인정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화웨이 장비 700대 사전 투표소에 제공했는데 그 주장에 선관위는 그 업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 의원은 사전 투표 용지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며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 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라는 그런 글을 자신의 페북 계정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500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에 각종 개인정보가 입력됐을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선거관리 당국이 해당 투표지를 사용한 유권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헌법 제41조에 명시된 비밀선거 원칙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그쵸? 그래서 중앙선거위가 그때 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대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말 했냐면요. QR코드에 들어가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4가지 외에는 없다. 예. 선관위 시스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 종사자들과 후보들의 정보가 선거 사무용으로 들어있는 것.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용지 바코드에 입력되는 유권자들의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이거를 거부를 하네요. 그죠? QR코드에 유권자 개인정보는 안 들어갔다고 거부했는데 거절했죠? 그러지 않다고.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니, 당시의 댓글인데 헤라틀레스님이 말을 했죠. 5월 1일자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헤라틀레스. 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투표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4.15 총선은 무효로 해야 된다. 선관위에서는 QR코드에 개인 자료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나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당연한 말이죠. 만일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 비밀선거를 위반한 엄청난 범죄이다. 따라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네, 명백한 범죄 행위죠. 예. 근데 여기 내용 보세요. 밑에 선관위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서버와 개표기 프로그램 등
전산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근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중요한 전산 자료들을 복구도 할 수 없도록 파쇄해버리는가. 예, 이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한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이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아직도 공개 안 했죠. 자, 다른 거. 위에 무진님, QR코드 투표 용지는 불법 아닌가? 법으로는 바코드를 쓰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그리고 QR코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비밀 투표에도 배치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선관위를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자, 그 밑에 글도 읽겠습니다. 줄리님이죠. 선관위가 위법인 줄 알면서 사전투표에 무리하게 기존의 바코드 대신에 QR코드 용지를 사용한 것에 의문이 듭니다. QR코드에는 다양한 정보 외에 특정 값이나 소스를 심을 수 있어서 전자개표 시스템 내에서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웹, 이때에도 A웹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에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인데 말이 그렇지 그냥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이상한 기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웹이라는 이거는 이라크, 콩고의 미루 시스템즈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알선했으며, 이라크는 2018년 5월 총선, 콩고는 201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수개표 결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화웨이 제품이 백업 장비로 들어간 것은 맞군요. 정부기관 망에 화웨이는 절대로 쓰면 안 되지요. 접속하는 순간 우리 정보가 중국 서버로 다 넘어가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어플에 틱톡도 안 씁니다. 틱톡 단 한 번도 다운받은 적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는 중국 관련 어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보세요. 이래서 여기 있죠?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어디 있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관위는 나오죠? 소송 중에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팩트죠? 예. 구린내가 너무 많이 풍깁니다.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국 간첩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과 북한에게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댓글 부대와 같은 분탕론자들이나 세뇌당에서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순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김대중 때부터 전자개표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왔지만 그래도 수개표가 있었기에 보수 우파 측에서도 대통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은요, 2010년대 중반부터 총선을 시작으로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때문에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를 통한 시스템 조작이 더 쉽고 수월하고 대대적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왔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 대선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데 그로 인해 탄생된 대표가 문재인입니다. 물론 당시 민심은요, 곧 죽어도 문재인이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투표로 조작을 크게 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네요. 문재인이 대표로 됐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엄과 동일한 수준의 감옥 같은 코로나 2년 그리고 문재인 임기 시절 5년을 보내고 나서
국민들은 계몽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부정선거 조작과 세팅을 통해 사전투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표를 얻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을 누르고 아주 값진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도 대조해 주고요. 그리고 밝혀주고 모든 자료를 까면 되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까냐고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부정선거니까 안 까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그냥 까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초등학생도 알아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감추고 계속해서 탄핵만 외치면서 겉으로는 민생 하면서 뒤로는 왜 모든 걸 감추고 숨기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투표 관련 전자개표기 컴퓨터 제작 업체 사장의 양심 선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부정 전사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이 옥중에서 국민 앞으로 보내는 양심 선언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 주회사입니다. 자, 16대 대선이면 누굽니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그때 당시에도 말이 엄청 많았었죠. 아무튼 우리 관우정보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김대중이죠.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지만 죄명은 다른 죄명으로 구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거. 자, 그래서 여기 저는 16대 대선 부정선거를 양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심 선언을 합니다. 글자가 오타났네요. 감옥 속에서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 올림. 느끼는 거 없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문민정부 이후 모든 대선은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는 부정선거로 어느 정도 얼룩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렵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해서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 원래는 국내 정치 관련 유튜버는 아니라서 사실 국내 상황을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작금의 상황이 본체만치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의 행태는 유튜버로서 저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절 탄핵을 겪어본 우리로서는 우리가 힘겹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선출시킨 대통령을 또 한 번 탄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반국가 세력들이 원하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여야를 대표하는 두 당이 사상 이념이 좀 서로 다르지만 의원들 하나하나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이가 어디 있겠나요? 분명 국민의힘에서도 위장 우파인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들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잘했냐, 야당이 잘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맹점은 여당과 야당 측에 숨어있는 뿌락지들, 바로 진성 반국가 세력들을 다 잡아내려고 그동안 혼자 싸우고 계신 거였던 겁니다. 지금은 주관적인 견해와 생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엄이 잘한 거냐 그런 걸 따질 때도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발동해서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많은 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행동을 못하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걱정하는
국가를 걱정하는 수많은 순수 대한민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꾸준하게 퍼날라 주시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에 서로 힘을 합치길 바라겠습니다. 군부 정권이 무너진 이후 문민정부 이후로 약 30여 년간 중국과 북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뚝돌TV였습니다.